오늘은 물 없이 산속에서 24시간 갇혀있을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숲속 옹달샘이에요. 따라오시죠. 오늘은 여름 계곡 백패킹으로 유명한 성룡산 조무락굴로 왔어요. 최근에 비를 내리맞았더니 아직 여름도 되기 전에 계곡 백패킹이 끌리더라고요. 5월 12일인데 낮 기온 26도. 실한가요? 너무 더워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와 이거 여름인데 싶더라고요. 조무락굴 들머리는 38교이고 저는 3코스로 걸어서 박지를 찾아볼 생각이에요. 조무락굴 산장 복고동 폭포 방향으로 갑니다. 38교에서 성룡산 정상은 대략 편도 5km 안팎이에요. 들머리에 깨끗이 관리되는 화장실이 있고 입구에 조무락굴 벤치가 있어요. 이런 감성 자꾸 충전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초입부터 계곡이 초록초록 콸콸콸해서 기분이 심콩덕하네요. 아직 여름 전이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와 여기 사실 여름에 주차 대란나고 사람도 엄청 붐비는 곳인데 이 세계의 마지막 인간처럼 혼자 이 초록을 즐기니 부자가 된 기분으로 계곡을 즐겨줍니다. 올라가는 길은 내내 우측으로 계곡을 끼고 걷는 코스라 탁 트인 바다를 만난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려요. 조무락굴 산장은 들머리부터 1km가량 되는 것 같네요. 들어가는 길에 아직 산들산들한 철쭉부터 꽃길이라 설렘 3스푼 추가하고 걷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도 다녀오고 그러는 바람에 촬영을 한 2주 못했더니 산에 왔는데 여름이 됐네요. 그래서 여름 바이브를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계곡으로 왔어요. 4월에 사는 연두로 움터가는 색감이라면 5월에 사는 연두가 불끈거리며 초록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는 색감이에요. 저도 산의 변화와 함께 성큼성큼 나아가고요. 어쩌면 나이테를 먹어가며 산과 함께 성장해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곱게 늙어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봅니다. 마침 그제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풍부한 계곡은 곧 다가올 여름을 반기는 아오성 같아요. 산을 걸을 때 유난히 좋은 포인트가 계절감을 또렷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며칠 간격으로 피어나는 꽃들이 달라요. 미세한 계절의 시간차로 만나는 꽃들의 변화와 산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이것도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로 쓸만한 데를 물색중인데 여기 나쁘지 않아요. 꽃잎들이 너무 예쁘게 떨어져 있고 바로 앞에 계곡도 있고 치면 한 3-4동 정도는 칠 수 있는데 문제는 길과 너무 붙어 있다는 거. 그나저나 제대로 된 꽃길입니다. 이 하얀 꽃잎의 정체를 모르겠으나 오르는 길 전체가 하얀 꽃길이라 제 인생의 버진로드 같다는 생각을 하며 가슴 쫙 펴고 신명나게 걸었어요. 조무락은 새 조자에 춤출무, 즐거운 락자를 써서 조무락이라고 부르는데 새가 조무락조무락 지저귀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썰도 있고 어쨌든 새들이 뛰어놀고 춤추고 또는 새들이 지저귀고 이런 예쁜 이름이 붙여졌어요. 올라가다 보면은 계곡 근처에 박쥐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계곡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이 벌레들 지금 5월이거든요? 벌레가 벌써 이 새끼들 여름에는 그래서 부채를 들고 다녀야 된다. 안 들고 내가 미친놈이지. 이후에 더 심한 욕을 하길래 편집했습니다. 산 좀 올라와서인데 파농사? 양파농사? 탄 것 같아요. 대파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국로 옆에 이렇게 나무를 쫙 지나가는데 와 다람쥐! 람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귀여워. 뭐 먹고 세수해. 아몬드 가져올걸. 미안하다. 언니가 먹을 거밖에 없다. 아무튼 한원 얘기를 하자면 여기 나무가 쫙 이렇게 있는데 엄청 향이 좋아요. 와 이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이렇게 나무에 나이테가 드러나는 것도 신기하고. 아이씨 벌레. 친구는 한 30년? 저 산스라이팅 한번 할게요. 이 절묘한 색감의 조화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저 꽃이 등로에 흩뿌려지는 꽃잎의 정체인데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거대한 꽃다발 같아서 요게 또 심쿵 포인트더라고요. 이 집에다가 10,000원인가 내면 주차가 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비포장도로를 올라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뭐 운전 여기는 사실 할만해요. 저는 안 가지고 왔어요. 아마도 여기가 유료 주차 공간인가 봐요. 총 보면 꽤 많이 될 수 있어요. 한 적어도 10대 이상은 될 수 있고 사실 뭐 그 이상도 충분히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가끔 산에서 보는 이런 장면은 저조차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소고기 버섯솥밥이 땡기네요. 배고파요. 촬영 진입 제한 나오면 이쪽
가운데 길로 갑니다. 복호동 폭포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좁은 논두렁길을 따라 걸어요. 조무락골 이쪽 일대가 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룡산이랑 화학산이랑 좀 폭포 계곡을 끼고 걷고 싶으시다면 조무락 산장 기준으로 우측길로 진입을 해주셔야 돼요. 참 민들레 홀씨가 예쁜 계절이에요. 집 앞 하천을 산책할 때도 기회가 있으면 홀씨를 호호 불어주는데 이렇게 산에서 잔뜩 만나니 반갑네요. 총총총총 다시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런 날은 숲에 안겨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힐링이 돼요. 민박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패킹 안 하시는 분들은 민박에서 주무시는 것도 홍매야. 아 이쁘다. 홍매야의 계절이구나. 어쨌든 민박집도 좋은 선택일 것 같다. 여기서 계곡을 바로 이렇게 앞에 두고 있어서 여기가 계곡이라 낭만 있는데? 한팔교 쪽에서 1.5km 왔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틀면 저쪽이 성룡산 정상 3.3km, 그리고 이쪽 조그만한 요 밭을 왼쪽에 끼고 이제 1.4km만 가면 복호동 폭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래. 갖고 오면 혼날까봐. 저요? 원래 혼자 다녀요. 안녕히 계세요. 고추 농사 짓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민박집 사장님이신가봐요. 차 어디다가 주차했냐고 하셔가지고 저 아래다가 하고 왔다고 했더니 왜 그랬냐고. 가지고 올라오지. 산을 다니다 보면 너무 귀여운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귀여움 치사랑 초가다. 이렇게 우거진 고사리들을 보고 있으니 춘천의 사막산 의암댐 코스와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이 생각나네요. 특히 가리왕산은 다녀온 지 몇 년이 흘러서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가리왕산도 엄청 초록초록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물만 안 고여있으면 여기 땅굴 파고 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지로 쓰기에 뒤에 이렇게 나무로 막혀있고 벌레들이 좀 있을 것 같지만 정말이지 이런 표정의 산을 보면 살겠다, 숨쉬겠다 싶어요. 또 쬐깐한 개울을 이쪽으로 도하를 합니다. 살았다. 계곡이 너무 깊어서 무서울 정도예요. 와. 저도 박쥐 3번 찜콩. 조무락골이니 새소리 ASMR 들려드릴게요. 이 청명한 숲속에서 오늘의 박제가 어디일지 궁금하네요. 1시간 한 10분, 20분 걸어 올라온 것 같고, 복호동 폭포 몇백 미터 전인데 여기도 박쥐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 치면 괜찮을 것 같아. 바로 앞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눈뽕 잣이에요. 요 사이사이에 잣이 들어있었는데 다 까먹었어. 이 친구들을 화로대에 넣어가지고 같이 장작처럼 태우면은 잣향이 뭉근하게 올라와요. 우선 짐부터 풀고 피층부터 해보려고요. 오늘 제 침실 현관문 앞은 이런 풍경이네요. 어머 설레라, 서양이네. 나이스. 와. 나 진짜 최근에 이거 노고산에서 쳤었던 것 같은데. 새끼들. 배가 너무 고픈데 집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내부 정비를 한번 하고 밥을 먹어보려고요. 밥을 세팅해놓고 내부 정비를 할까? 밥을 먹어야겠어요. 이 친구를 의자로 써야겠어요. 오늘은 알배추찜을 먹을 건데 이거 레시피가 엄청 간단해요. 1번 알배추와 차돌박이 또는 우삼겹을 산다. 2번 알배추 한 겹에 차돌박이 한 겹을 얹는다. 3번 소스를 만든다. 저는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소스에는 참기름 1티, 간장 3티, 식초 1.5티, 맛술 1티, 베트남 고추 썰어서 1개. 끝. 오늘은 걸어올 때 마실 물 500ml 말고는 물을 아예 안 가져왔어요. 정수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마시는 물, 요리하는 물은 계곡물을 정수해서 사용할 거예요.
정수기에 남아있는 물을 빼줍니다. 계곡으로 내려온 김에 계곡멍 한번 때렸어요. 오후 5시경 산란하는 햇살을 머금은 계곡은 보석 같아요. 아, 살겠다. 날벌레들에게 집단 괴롭힘 당할 땐 진짜 싫은데 먼거리에서 해설 속에 있는 녀석들을 보니 이 장면도 영화 같네요. 저녁 밥을 챙겨 다시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알배추찜이 다 익은 것 같아요. 뜨거, 우와, 미쳤다. 아, 비화식으로 알배추찜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웬걸? 고기와 배추까지 푹 잘 익었네요. 씨, 맛있겠다. 와. 와. 아, 이거 역대급 비화식인데?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이 요리를 밖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게다가 비화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즘 개발 중인데, 이거는 레시피 올려드릴게요.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어요. 근데 심지어 건강해. 다이어트 돼. 정신 못 차리 맛있네. 이때부턴 정신줄을 놓고 폭풍흡입 해줬어요. 아, 맞다. 소스에 빼먹었는데 알룰로스 1T도 들어가야 돼요. 와, 이게 먹고 나면 살이 빠져있는 마법 같은 요리인데, 저 되게 살 잘 찌는 체질이라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요리로 자주 먹거든요. 백패킹 비화식 요리로 강추, 또 강추예요. 완뽕. 지금 계곡 옆 잣나무 숲이라 풍경도 은은하고 슬해도 살 내려갈 게 보이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핸드폰이 안 터지네. 와, 핸드폰이 아예 안 터지는데 지금 그래서 문명과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으려고요. 그래도 요걸 가져온 게 신의 한 수지 않나. 아주 오래전 인간은 수많은 고래들과 같이 살았다고, 그래도 우리는 이들과 함께 살았다고 전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라디오를 틀어두고 밤 준비를 해봅니다. 이게 골제로 랜턴인데 골제로 랜턴에 바나나 우유가 딱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바나나 우유에 매직펜으로 글씨도 쓰면 나만의 랜턴이 커스터마이즈 돼서 낭만이 냥냥해요. 아, 이거 만들고 밤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늘. 오늘의 제 박제를 소개해드릴게요. 게러지, 가방과 랜턴 등을 두는 공간이고, 이쪽은 제 침실입니다. 뒤에 잣나무 숲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침실 우측으로 보면 주방이에요. 주방으로 돌아와 찾아올 밤을 즐겨주기로 합니다. 종이 비행기를 띄어쓰기 하면 종이와 비행기가 되죠. 종이는 쉽게 찢어지고 물에 젖어 눅눅해질 수도 있고 바람결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만큼 가볍지만, 또한 종이는 아주 오래되고 무거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본래 무거운 것이었다가 작아지고 얇아지고 가벼워진 거죠. 반대로 비행기는 아주 흉흉한 몸체를 가졌지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 비행기는 원래 무거웠지만 가벼워진 것과 지금 무겁지만 가벼워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만나겠죠. 다른 일은 종이와 비행기 사이를 오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장의 종이처럼 홀가분하게 바람의 저항을 껴안고 기어이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자유롭게, 월요일 저녁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종이와 비행기가 다 들어있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디오와 잣나무숲, 계곡의 유속, 그리고 작은 제 분신 소나무 인형. 저녁을 천천히 담고 있으니 문득 한기가 몸을 메우네요. 외투를 하나 입어주고 나니 포근하면서 서늘한 공기가 기분 좋게 몸을 감쌉니다. 가만 앉아 아직은 잘 보이는 계곡의 유속을 천천히 감상해주고 맥주에 과자를 가볍게 먹어보려고요. 빅웨이브라는 맥주를 하와이 가서도 마신 적이 있어서 되게 맛있게 마셨었어요. 인디언 밥. 명불허전 같은 메뉴죠. 칼로리를 지금 봐버렸는데 420이네요. 다이어트 한다고 알배추찜 먹으면 뭐하냐고. 좋다. 그렇게 한참을 계곡멍하면서 즐겨줬어요. 전화가 안 터지는 곳에서 있으려니 또 저를 걱정하실 엄마가 생각이 나네요. 엄마가 백패킹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백패킹을 오면 엄마를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백패킹이 엄마에 대한 효심을 더 자극시키는 거고 백패킹은 굉장히 효도를 하는 거다. 어찌됐든 자연이란 깜빵에 오늘은 짱 박혀 지내볼 생각을 하니 신이 나네요. 계곡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렁차거든요. 그래서 딱히 오늘따라 유난히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들고 오늘의 백패킹 느낌은 속이 뻥 뚫린다? 시원하다? 오늘이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참 낭만적이네요, 이런 풍경. 제가 맥주와 과자를 즐겼던 영화의 장면은 이랬어요. 해도 넘어갔으니 과자를 시원하게 완뽕해주고 잘 준비를 해보려고요. 해 떨어지고 나서 숲이 어두워지는 건 정말 삽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추위도 찾아오고요. 계곡 옆이라 온도가 좀 낮아요. 슬 피로가 몰려와 텐트로 들어가 랜턴도 걸고 한기가 있어 핫팩도 2개 뜯고 남은 맥주도 완뽕해줬어요. 오늘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가지고 왔고요.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루키가 그리스에서 처음 42.195를 마라톤이라는 공식 행사 없이 스스로 42.195km를 달렸을 때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한 37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루키가 생각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7km 부근에서 모든 것이 실증나버린다. 이젠 지겹다.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체내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것 같았다. 텅 빈 가솔린 탱크를 안고 계속 달리는 자동차가 된 기분이다. 물을 마시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달리기를 멈추고 물을 마시게 되면 그대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목이 마르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데 필요한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니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다. 도로 옆에 빈터에 흩어져서 행복한 듯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에게도, 차 속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사진가에게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셔터 소리가 너무 크다. 양의 숫자가 너무 많다. 셔터를 누르는 건 사진가의 일이고 풀을 뜯어먹는 건 양들의 일인 것이다. 불평을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화가 난다. 피부는 어느새 작고 하얗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햇볕에 그을린 탓에 생긴 물집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더위다. 중약하고 제정신을 잃은 인간이 품는 환상만큼 아름다운 것은 현실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도 초보 러닝이긴 하지만 러너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달리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근데 참 이 마음이 공감이 돼요. 산을 미친듯이 탈 때나 미친듯이 뛸 때나 멈출까가 있고 말까가 있는데 요 2가지 사이에서의 생각밖에 안 들고 그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산을 길게 타고 왜 달리느냐? 끝나고 나면 짜릿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요즘 산을 좀 길게 걸은 적이 없다 싶긴 하네요. 종주를 오랜만에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계곡 옆에 있으니까 종주가 끝나면 계곡으로 뛰쳐들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하루키의 말대로 미친 인간의 상상력보다 아름다운 현실은 없는 것 같다는 공감을 해보는 밤입니다.
빠르게 밤은 그렁그렁 깊어지네요. 핸드폰도 전혀 터지지 않아 책을 읽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밤을 가만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가 혼자 끄적이다가 다시 밤과 대화하고 다시 라디오를 듣기를 반복했어요.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현재 시간은 8시 11분이고 오늘은 총체적 난국이네요. 뭐 총체적 난국이 아닐 땐 없는데 배터리 마저 방전이 됐어요. 무선 충전기 케이블이 망가졌더라고요. 8%짜리 배터리는 3분 만에 죽었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미리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쩌면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하산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촬영을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아주 즐겁네요. 어쨌든 밤 인사는 드릴게요.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어요. 꿈 많은 밤 되시길. 안녕. 오늘은 배터리가 없어서 새벽 촬영을 아예 못했고요. 5시, 6시 정도에 일어나서 바로 안전하게 후다닥 하산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침분이 없어서 아쉬우시겠지만 진심으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